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이나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2,7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인데요. 그간의 증시를 짓눌렀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요, 중국의 수출입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각종 이슈와 경제 지표들까지 전망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단연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내용을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요, 무역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호의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말로 인해서 해외 선물 지수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약간 우려되는 뉴스입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요, 세계 경제 4대 먹구름이 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이 4대 먹구름에는요, 무역 협상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3대 먹구름까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소식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무역 전쟁을 함께 훑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입장에서 함께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에서는요, 바로 휴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커천방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신생 하이테크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인데요. 커천반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한 수혜 소식과 또 매매 전략까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요, 3월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현재 무역 협상과 관련한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들뜨게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지금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중국과 정상회담이 지금 사실상 2월에는 개최되기가 어려운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해서 지금 이번 나온 뉴스가 3월에 개최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관련 뉴스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3월 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스티븐 센스키 미국 농무부 부장관이 1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밝혔는데요. 센스키 부장관이 이날 열린 재생연료 사업 컨퍼런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3월에 언젠가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일단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강요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90일 무역 협상 시한 최대 3월 1일이 되겠고요. 해서 이 무역 협상 시한을 90일로 정해놓은 것을 다소 연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사를 한 가운데 양국 협상팀이 무역 협상에 합의하는 대로 그에 맞춰서 3월 내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이미 매겼고 그리고 추가로 2천억 달러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천억 달러에 대한 10%의 관세가 3월 1일 이후로 25%로 올라가게 된다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근접해 있고 또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그 협상 시한을 조금 더 연장하게 내버려 둘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그 시한 연기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의 미국 무역 대표 그리고 스티븐 머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이제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이 14일인데 아마 오늘부터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현재 중국에 가 있다. 그리고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접 볼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급급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것은 예전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월 말에 연속적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무역 협상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달 안에는 시 주석을 만나지 않고 아마도 그 이후에 만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2월 말 북미 그리고 미중 연쇄 정상회담 카드는 이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장소로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소재하고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측은 중국 남부의 하이난 섬을 희망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측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관료들이 다음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와오 포럼을 전후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남부 하이난 섬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휴전이냐 아니면 이 전쟁 자체가 더 확산되느냐, 이 문제에 어떤 기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더 확산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합의에 이르도록 지금 양국이 정상회담들을 이전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모든 포맷을 만들어 놓고 3월 중에 아마 최종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일단은 2월 안에 무역 협상이 완료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친 이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사실 경제 시장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닌 그동안에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악재들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좀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는 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내용들을 좀 더 살피면서 전략에 대처하는 것이 올바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14일에 열리고 있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요, 글로벌 경제 불안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4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고 또 번개 한 번으로 경제 후폭풍이 가능하다,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라가르드 총재가 생각하는 4대 먹구름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4대 크나큰 이제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예, 경제적 스트롬이라서 경제적 폭풍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제 10일 날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여러 차례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가 이제 언급한 4대 먹구름은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금융가의 긴축,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불확실성, 그리고 네 번째로 중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 이 네 가지로 지금 좁혀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FP 통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보고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요. 또 그는 또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불확실성 요소로 이른바 4대 먹구름을 거론을 하면서, 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만으로도 스톰이, 다시 말해서 폭풍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는 무역 전쟁의 전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역과 그리고 경제 심리, 시장에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WGS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 등의 과도한 부채와 관련해서 차입 비용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양적 완화로 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세계 각국이 금융 긴축에 나서고 있고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영국과 유럽 간의 브렉시트 협상이 또 난항을 겪으면서 세계 경제에 뇌관이 또 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점도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IMF는 지난달 스위스 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3.7%에서 3.5%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진국 성장률은 당초 2.1%에서 2.0%로, 신흥 개도국 성장률은 4.7%에서 4.5%로 각각 내렸습니다. 자, IMF는 당시 세계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의 사유로 무역 긴장 상종, 그리고 브렉시트와 예상 이상의 중국 경기 둔화 시 금융시장의 심리 악화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IMF가 세계 경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또다시 라가르드 총재가 강한 어조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올해 세계 경제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라가르드 총재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차관급 그리고 고위급 협상이 11일에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그런 뉴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서 그간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촉구를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의중의 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모두 자세하게 훑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외 선물 시황 그리고 오늘장 매매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실 텐데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요, 소재로 모두 쓰였는지가 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좀 상승 여부가 계속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다우 지수라든지 미국 지수 선물들의 상황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상방 경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이상의 미국, 중국의, 재협상 논의 뉴스가 나오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에도 대한 어떤 또 전략 방안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상승의 과열 구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에 대한 또 조정 대비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만약에 이 뉴스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루어졌던 그런 경제 상황의 위치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당분간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폭에 비하자면 또 그런 단기 조정에 대한 대비 전략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 지수 선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예고 드린 대로 2730 라인 내외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또 현재는 지금 그 이후에 또 조정이 한번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S&P 같은 경우는 거의 2670선에 이르는 그런 이제 상승 보인 이후에 지금 현재 단기 조정 흐름, 중구르기성 단기 조정 흐름에 지금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은 하방의 어떤 신호가 완전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지금 하단 쪽에 2740 라인에 어떤 지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2780선에서 2820선 내외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상승이 바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상단 부분 내외에서는 매도 전략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그냥 밀리게 된다면 어제 정고점인 2762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못 나온다면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면 2710선 내외까지 최대 2700선의 어떤 지지 여부 확인은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은 지금 약간 혼조의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해서 지금 눌림 압력도 단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매수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의 강도를 확인하신 이후에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 한번 구사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2780선에서 2820선 내외까지의 상승폭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요, 또 일각에서 주식보다는 금에 투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골드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들이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을 보인 그런 시점에서는 사실 골드는 좀 약세가 나왔어야 되는 게 이제 기존 구조상은 맞는데요. 워낙에 지난해 11월, 10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왔다는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지수 선물의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00 라인대, 1307과 1308 라인의 이 일봉상 기준선을 강하게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혼조세의 흐름이 강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드가 굳건한 자리를 위치해 놓고 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큰 일봉상 보면 하방 경직성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단의 자리 1307 라인과 1308 라인이 일시적으로 강한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해서 1차적으로 그 라인대가 깨진다면 단기적으로 1300선과 그리고 최대 1290선 내외까지의 단기 조정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1315 라인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는 단기적인 반등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1315 라인대 내외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비한 매도 전략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07 라인대, 8 라인대가 이탈된다면 단기적인 1300선 그리고 1290선대까지의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지수 선물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S&P 500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 라인을 주셨는데요.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S&P 500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예고드린 대로 7,000을 돌파한 이후에 7,070선 내외까지의 상승을 보이고 현재 지금 혼조 흐름 진행 중인데요. 여전히 나스닥도 지금 상승 과열 구간에 있긴 하지만 상방 경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직전 고점인 7,070 라인을 강하게 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7,120선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200선 내외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현재 단기적인 시점으로 어제의 고가인 7,070의 저항에 계속 부딪힌다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해서 6,900선 내외까지 초반대까지의 단기적인 조정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한 대내외적인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흐름에 순응하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해서 어제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라면 이 상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인대까지 열어두시고 상방 대응 가능해 보이시고요. 만약에 조정의 기미가 보인다면 1차적으로 일봉상 5일선 내외까지의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니까 6,960선 내외까지의 단기 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900 초반대까지도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같이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전략 적절하게 잘 유지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000선을 내줄 수도 있다라는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유로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더 떨어질까요? 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어떤 94.75 라인의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추가적인 급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눌려진다면 굉장히 큰 강도의 또 조정도 가능한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 최근 며칠간 달러 인덱스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을 위한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유로가 약세고요. 더군다나 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유럽 경제의 문제 그리고 중국의 실적 문제 등이 좀 악재로 또 나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해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방 경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현재 자리에 어제 저가, 그리고 오늘 저가를 꼭 지켜줘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12900 이 라인, 그리고 1.12800 라인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해서 최대 라인은 단기적으로 하단에 이탈이 나온다면 1.12200 내외까지는 충분히 또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해서 현재는 하방 경직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쪽보다는 달러 인덱스의 물론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겠지만 단기적인 매도 라인 1.12200대까지는 열어두시고 꼭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에 확연하게 눈에 띄는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명심하시되 아직은 하락 침체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국 경기의 올해의 예상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미국과 중국의 협상 여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단기적인 반등은 나왔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낙폭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의 반등은 지금 3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는 그런 반등에 그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저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락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감축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의 또 급등세가 또 나오면서 또 유가를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할 시기에 그나마 그런 대내외적인 호재들로 인해서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세를 못 내지만 지금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큰 호재만 나와준다면 급상승도 가능하지만 다시 한번 급추락도 가능한 그런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해서 단기 추세적으로 강한 어떤 베팅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아주 짧은 추세를 위한 전략 대응으로만 대응을 하시고 확연한 어떤 신호가 보이거나 할 때 그때 추세를 위한 중기 투자도 가능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해서 지금은 아직은 좀 불안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서 어제의 고점인 54.60대를 또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55.40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대. 또 오늘 하단 자리가 이탈된다면 또 53불대 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혼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구간인데 양방향으로 모두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알아보기 이전에요. 먼저 마감 시황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 중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상해조합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좋은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좀 되어가고 있다. 진척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좀 시한 연장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좀 가장 최악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춘제가 끝난 이후로 중국 소비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상해 종합이 이제 크게 올랐었고요. 반면에 이제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상승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상해 종합보다는 약간 덜 상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 한 1.84%, 그 다음에 2.16%, 상승 종합은 2.16% 상승을 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갭 메꾸러 가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갭 메꾸러 가는 자리거든요. 갭 메꾸러 가는 자리인데, 어제 갭을 다 메꿨습니다, 드디어. 갭을 다 메꿨고요. 그 다음에 2,800까지의, 2,700선 살짝 위에 넘는 그 사이에 이제 갭은 다 메꿨고, 두 번째로 이제 갭 메꾸는 자리가 이제 2,800까지의 자리인데, 2,800까지의 자리에 두 번째 갭을 메꾸러 갈 수 있을지, 이제 여부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좀 봤을 때는 2,800선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밀렸다가 다시 가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여부만 남았지 이게 한 번에 갔냐 아니면 밀렸다 갔냐 이 여부만 있을 텐데 400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지수 한번 보시면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전고점 부분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좀 크게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항생지수가 조금 더 이제 먼저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상해 종합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좀 좋지 않을까. 최근 이슈들도 많고, 최근의 상승폭도 이 항생지수 상승폭보다 상해 종합 상승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 쪽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인지요. 오늘은 약간의 약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코너에서도 저희가 다룬 바 있는 이번에도 미중 간 무역 협상의 기한과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중국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무역협상 시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아직까지도 협상 기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극적 타결보다는 약간 이 시한 연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렇게 타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실 중국이 모든 걸 다 양보하지 않은 한 절대로 이제 완전 타결은 절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양국의 자존심을 모두 다 살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상태에서 각자 자기들이 타격을 받지 않고,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고점을 찍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약 80일 만에 2,700선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너무 자존심이다가 협상이 안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좀 미루면서 서로 자존심을 좀 살려주면서 좀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중과 이제 고위급 무역 협상 개시를 앞두고 오는 이제 3월 1일까지로 설정한 중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어제 밝혔고요. 연장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연장할 수도 있다. 근데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연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이제 당초 이제 90일로 한정된 협상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3월 1일이 딱 끝났다고 3월 2일부터 관세 부과 이렇게는 안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여기서 협상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3월 2일날 바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러진 않고 뭔가 유예기간을 좀 주거나 아니면 유예기간 빌면서 좀 협상을 다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시가 조금 그래도 파국으로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역시 이제 이례적으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중국 베이징의 이인전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좀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중국의 생각이고 중국에서는 뭐 최대한 뭐 덜 양보해서 타결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약간 중국이 양보를 하고 미국이 받는 형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쟁점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무역전쟁 시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면 해소하는 방법은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면 되겠죠. 근데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사실 이번 협상의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목표로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물건을 많이 팔기보다는 중국의 시장에서 뭔가 진출해서 뭔가 중국의 그 내수, 그 강력한 내수, 소비 쪽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 미국 거 좀 사줄게, 라고 해서 끝내고 싶은데, 이제 미국이 자꾸 자기 나라 시장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 중국 역시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보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단이 이제 당초 90일 한정된 협상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시한 연장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라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건을 좀 몇 개 팔아서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해결해 보겠다라는 심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정부하고 조금 달랐던 점은 뭐냐면 다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을 생각해 가면서 협상이 좀 되다 보면 미국에서 적당히 중국에서 물건을 좀 사주고 그럼 미국에서 나 이렇게 승리했어 하고 언론에 이제 얘기하고 하면서 끝내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이제 뜯어 고쳐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이 문제가 되죠. 이 지적재산권이 이제 숙소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적재산권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지분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에 진출을 하려면,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하려면, 무조건, 합작회사를 차리고, 51대 49, 중국이 51, 그 다음에 합작회사는 외국 자본은 49, 이런 형식으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이 회사를 지배하려면은 지분 50%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이 회사는 지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 52%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크게 가져가기가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경영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합작회사를 만들었을 때 중국과 합작회사를 만들었을 때 뭔가 여기다 기술력을 쏟아부어서 뭘 만들었는데 경영권이 없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다 뺏겨버린 거죠. 경영자 결국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질적재산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일 미국이 양보를 받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분권을 다 풀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부 다 풀어라. 그리고 너네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마라. 요즘 중국 정부가 이제 자기가 육성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자국기업이라 그래서 보조금 주고 특혜 주고 하면은 누가 너네랑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자국 산업 보호와 많이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호무역 이게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일 수 있는데 이 보호무역주의가요 원래는 모든 나라가 다 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했었고요, 일본도 했었고 성장할 때 당시에는 자국 산업에 많은 혜택을 주죠. 대표적인 게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근데 원래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도요타가 직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옷 만들고 이런 회사였거든요. 이러다가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보조금 부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을 도요타한테 너 자동차 산업에 그 심지어 도요타가 2번인가 3번인가 망했어요. 자동차 사업하다가. 그 망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계속 돈 때려 부어가지고 버티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도요타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유경쟁하자. 올챙이도 생각 못한다고. 다들 근데 그렇게 커왔어요. 다들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근데 중국도 역시 똑같은 길을 갔었고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왔으니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중국이 또 당연히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이 개방을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이런 쟁점 사항이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방할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국도 자기 나라를 좀 믿어야 돼요. 자기 나라 자신이 좀 믿어야지. 개방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근데 이 쟁점 사항이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약간의 개방 정도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분권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는요, 커청반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 벤처 주식 시장을 열겠다는 건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중국에서 커청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거라서 이슈가 됩니다. 커청반은 상하이 거래소가 신생 하이테크 기업들을 위해서 커청반이라는 거래소입니다. 네, 거래소를 개설하고 주식 발행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이 작년 11월에 이제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중국에는 이미 상하이, 선전, 그 다음에 창업한 지수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는데 또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좀 IPO를 할 것 같고요. 상장을 할 것 같고 기술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개방은 해야 되겠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타트업들을 집중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얻은 중국의 교훈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커청반을 재설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청반은요, 기존의 거래소들과는 조금 다른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커청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실칙이 좀 다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등록제를 지금 이제 줄곧 이제 요청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주식 등록제가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 최초로 주식 등록제를 진행하는데 주식 등록제 같은 경우는 원래 상장을 하려면 예비 실질 심사를 받고 그 심사를 통과하고 서류를 받으면 본 실질 등록 심사를 또 받아서 상장을 하는데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시라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없으면 절대 공무원들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면요, 상장하려고 신청 심사를 넣으면 한 2년 걸려요. 한 2,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미쳐버리죠, 완전히. 그래서 중국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그냥 상장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못 기다리고요. 그리고 그와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도저히 중국에서 상장하는 거 기다리기 짜증나가지고 나스닥에서 상장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커청반에서는 이제 등록제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등록하면 바로 상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 건데, 원래 증감위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상하이거래소에서 이거를, 심사하는 그런 형태가 됐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증감의 까다로운 심사 승인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길어봐야 6개월 내에 상장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식 등록제가 상당히 좀 특이한 제도일 수 있고요. 또 그 반면에 이제 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가짜없이 퇴출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퇴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퇴출 제도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고요. 그냥 보기 좋으려고 만드는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커청반 투자할 때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기존 증시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제 기업 최대 주주나 경영진의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요건 이런 것도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 홍콩 증시가 차등요건 적용하는 상태죠. 그리고 계약 통제 모델 이것도 이제 허용을 했는데, 계약 통제 모델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 꼭 계약 통제 모델 커청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지수가 오르는 데는 방금 본 커청반 이슈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소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또 다시 한번 증명할 만한 타이밍이 와서 얘기를 드립니다.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은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중국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로컬 제약사 1위고요. 매년 30% 육박하는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체 신약이 이제 2011년에 인맥콕시브라고 해가지고 관절염 관련 치료제, 그 다음에 2014년에 아파티닙, 이 아파티닙이 상당히 좀 많이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아파티닙이 항암제인데, 아파티닙에 이어서 이제 피로티닙까지 이제 허가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실적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고요. 신규로 이제 캄렐리주맙이라는 이제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항암제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한국에 HL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HLB라는 회사, 제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참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죠. HLB의 리보세나임하고 칼륨주맙하고 이렇게 방역요법으로 동시에 투여해가지고 치료하는 이 방역요법 치료제로 현재 개발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FDA에서 임상 3상을 스타트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좀 혹시 자막이 나갈 수 있는데, 팩트를 정확하게 할게요.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 이제 돌입은 안 했고요. 돌입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는데, 돌입한다면 바로 급등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근데 리보세나림이나 캄랄리주맙이 전부 다 임상 1상 이상에서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임상 상상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 파이프라인, 중장기 파이프라인만 해도 한 10여 개 이상의 그 신약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제 약사이나 통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많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 중에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을 때가 어느 날이냐면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가 이제 이쪽에서 한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매수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 매수한 뒤로 이제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온, 차트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그럼 추가 매수를, 지금 너무 고점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저항라인에 한번 걸려 있어요. 걸릴 거예요. 그거 걸릴 건데, 그래서 이 걸려서 조금만 밀리면은 그때 다시 매수를 봐서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의 확률을 충분히 갖길 수 있다. 그리고 정고점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3.000, 조금 밀리면은 지금 65 이하인데, 63 이하까지 밀리면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58.900 위안, 58.900 그 밑에 라인이죠. 차트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라인으로 이렇게 매수를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53.500,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최초 매수했던 그 라인입니다. 이 라인의 손절가 잡아주시고 1차 목표가는 71.600 위안, 2차 목표가는 80.200 위안 이렇게 잡아주시면 상당히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이죠. 항서제약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코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은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에 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